제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분청토 거기에다가 조합토를 섞기도 하고 옹기토를 섞기도 하고 또 카오링을 또 섞기도 하고 그때그때 작품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저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표현하고 싶은 방향이 다르니까 그때마다 흙을 이제 여러 가지를 섞어 씁니다. 이렇게 이제 눌렀을 때 손자주 이거를 참 이 작업에서 참 재밌어요. 이게 왜냐면 이거 깨끗이 닦질 않고 손자주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재료가 갖고 있는 물성을 최대한 다르고 뽑아내는 거지. 이게 작가의 이 손길, 숨결 이런 것들이 자연과 직접 재료와 직접 만났을 때 오는 그런 그 포인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물레라는 것은 이렇게 뭐 아시다시피 원형을 기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원형을 만들어서 약간 찌그러뜨리는 이렇게 약간의 변형을 해봐도 그 베이직은 원형이니까 뭐. 그래서 이게 뭐 좀 더 다양하고 또 좀 자유스러운 그런 형태가 만들 수는 없는가. 그렇게 그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이 물레라는 건 한 10여 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기술이 좋아진다. 이놈의 기술이 좋아지면은 이 긴장감이 떨어져요. 기술이 좋아지는 건 숙련된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술에서. 일반적인 공업 분야에서 숙련되는 게 좋지만 예술에서는 숙련되면 안 돼. 늘 긴장돼 있어야지. 숙련이 안 된 게 훨씬 낫다. 숙련이 안 되면 긴장해요. 숙련되면 긴장 안 해. 이거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냥 풀도. 그죠? 그 예술에 쓴 건 아주 잼병이에요. 근데 이 예술이란 말 자체가 이 한문으로 기술의 술자를 쓰잖아요. 이게 잘못됐어요. 일본 애들이 이렇게 썼는데 이게 번역을 잘못했다고. 아트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도라고 그래야 된다고 사실은. 그래야 말이야. 예술을 하니까 자꾸만 테크닉, 기술 쪽에 사람들이 자꾸만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쪽으로 가버려요. 기술적인 것으로 가면은 예술적인 것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라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이래저래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럼 물레를 돌리지 않고 작업을 해보자 하고 생각을 했더니 그냥 막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것도 계기가 있었어요. 하도 안 돼갖고 그때 잘 알던 스님 계시던 지리산의 어떤 절에 가서 내가 4만배를 했어요. 4만배. 그것도 겨울에 12월 달에 가갖고 뭐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겠고 그냥 끙끙거리기만 하는데 내가 그 스님한테 부탁을 했죠. 스님, 내 지금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했더니 그 쓸데없는 생각 그건 하지 말고 그거 다 망상이니까 그 절을 해보시오. 절을 해보면은 뭔가 뚫릴 거예요. 그러시더라고. 그래갖고 그 스님하고 약속한 하에서 이제 하루에 3,000배씩 열을 그다음에 5,000배씩 이틀 해갖고 4만 배를 했어요.
그거 하고 나니까 이게 풀리더라고. 아이 쟤기 물레 안 돌리면 되잖아. 해답 알고 보면 간단해. 근데 그 4만 배 하니까 그게 탁 나오더라고. 아 물레 안 돌려도 돼서. 그래서 내가 물레를 포기함으로써 더 다양한 형태. 지금 계속 무궁무진하게 나온다고 형태가. 너무 즐거워. 포기하길 잘했다. 이 거즈를 화장토 물에 담갔다가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붙인 다음에 어느 정도 다 이제 이 골고루 붙인 다음에 그 위에다 다시 화장토 물을 스펀지로 이렇게 탁탁탁탁 쳐서 화장토가 거즈를 통해서 저쪽 피부에 전달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러면 이게야말로 나도 이게 처음 하는 거 같아서 구운 다음에 어떤 효과가 날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만 할 뿐이죠. 마른 테토를 불규칙하게 이렇게 가루를 내 가지고 화장토 역시 또 불규칙하게 좀 덩어리도 섞여 있는 상태로 해서 여기다가 지금 탁탁탁 찍어 바른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이제 육안으로 구분이 안 가지만은 이제 유약 발라서 구우면은 이 화장토에 층이 생긴다고. 그죠? 2번 겹친데 두껍게 바른데 뭐 이런 이게 아주 화장토의 층이 다양하게 생기는 거예요. 네. 여러분 거기서 이제 이 메스가 갖고 있는 지금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 거에다가 그런 이제 변화가 생기면은 움직이는 것을 더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 부분은 사실은 내 여기 자르다가 실수한 거예요. 실수한 건데 그 전에 그냥 막연하게 이런 형태 이런 맛이 굉장히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바위가 오랜 시간 동안 풍파에 겪어서 풍화작용이죠. 그래갖고선 자연스럽게 생긴 형태인데 아름다운 거 그런 게 늘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이 작업하다가 여기 칼이 잘못 들어가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훨씬 더 이쪽보다는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 요런 느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도 같이 느낄 수 있는 이런 형태라고 그럴까 이런 맛이라고 그럴까.
엄청난 파도가 밀려들 거예요. 나는 태풍 부는 파도가 가장 아름다운 곳을 내가 알고 있다. 아, 소리 좋다. 난 자연 없으면 작업 못 할 거야. 어떻게 보면 인류가 자연과의 어떤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거가 뭐 인류사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연과 인류는, 인류가 아니라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지. 생명은 자연이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우선 자연에 의탁해서 생명이 존재하는 건데 감히 자연을 무시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어머니를 부정하는 거지. 어머니이자 스승이라고. 어머니가 스승이잖아요, 자식들에게. 어머니 이거 고민, 이런 고민인데 어떻게 이런 어머니가 다 이렇게, 야 그럴 땐 그런 게 아니야 얘기하잖아요. 작품은 마찬가지. 아유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요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술이나 처먹어라. 술 먹고 그래서 맨날 얘기해 주신다고. 이게 이 자연하고 대화를 하려면은 사실은 귀만 있으면 돼. 요거 필요 없다. 귀를 기울인다. 내가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인다. 그 자연의 그 소리가 들린다. 자연에서 느끼는 어떤 그 미감, 형태감. 예, 이런 것들이 아유, 그러면 아유 이루 말할 수 없죠. 자연만큼 저렇게 자연스러운 형태가 어디 있어? 자연만큼 자연스러운 형태 있으면 나오라고. 저는 작업에서
얼마나 인간적인 흔적을 배제할 수 있을까? 다 배제해 갖고는 뭐 조용이라는 말 자체가 조용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흔적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배제하고자 노력하는 게 내 작업의 핵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할 게 뭐예요? 자연인데 그렇다고 자연을 모방하는 건 아니지. 꽃 똑같죠. 자연의 인공적인 형태가 닿지 않은 것이 자연이라고. 하지만 나는 왜 인공적인 내 손길, 내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인공이 가해진 거지. 하지만 얼마만큼 덜 가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되는가, 그거가 내 작업의 핵심이라고. 그래서 자연스러움, 자유스러움, 내 작업의 큰 주제죠. 그 안에서 이제 부주제로 이제 나가고, 그죠? 작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미의 순례자라고 그럴까. 모르는 세계에서 우리가 뭘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사람이잖아요. 누가 갔던 길 가면 제 길을 고속버스 타고 가고 무슨 KTX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 터벅터벅 걸어서 남이 안 갔던 길. 거기 뭐 대답은 없죠. 뭐가 있다 없다가 가면서 찾아내고 가면서 생각하고 그러는 거니까. 작가는 그런 것 같아. 작가는 뭐 외로워야 돼. 관광버스 타고 가면서 뭘 보겠어요. 혼자서 집에 두고 꺼작꺼작 뭐 뱀이 또 나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새소 앉아서 담배 피면서 새소리도 감상. 아 그러고 혼자 가야지. 저기 관광버스 타고 뭘 봐. 아유.
여기는 승려인 것 같아요, 그죠? 노승상인데, 이 천상계와 여기 속계, 이런 또 구분도 되고, 이 양반은 천상계 분이 아니니까 또 내가 이렇게 보면 이게 친밀감이 있고, 하나도 열심히 수행하고 공부를 하면은 여기 이분처럼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또 특별한 또 애정이 가는 그런 조각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구름 봐도 화장토 작업 생각하고, 특히 그 태풍 불 때 그 바다의 그 파도는 아주 내 화장토 작업이 아주 중요한 소재로. 그림이잖아. 한번 그림. 구름만 갖고서도 충분히 얘기해야 돼. 저기 저 액자가 법정 스님 친필인데요. 끓인 물을 오래 두면 차맛이 없어지니 항상 새로 끓인 물로서 차를 달이라더라. 그러니까 늘 새로운 마음으로, 그 전에 한번 뭐 했으니까 됐지 이렇게 나태해하지 말고 늘 이렇게 정진하는 자세로 차를 만들고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아주 굉장히 작가에게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경구죠.
전통과 현대성의 관계를 새의 양날개로 비유하고 싶어요. 전통에 대한 애정, 이해가 한쪽 날개라면 현대성에 대한 관심, 그 흡수력이 바로 또 한쪽의 날개라고. 그래서 전통과 현대성이라고 하는 그 양날개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새는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로 잘 갈 수가 있다. 이 날개가 하나만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새가 날아가겠어요? 뺑뺑뺑 돌지. 지금 우리 세태를 보면은 그 날개 하나 갖고 뺑뺑뺑뺑 도는 작가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그 젊은 나이에 우리 민족의 우리 전통에 대한 그 관심 없이 전혀 이해되지 않은 상태로 외국 나가서 외국 그 많은 그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다 보니까 날개 한 짝만 갖고 들어온다고. 그 사람들 하는 거 그냥 저기 서구에서 하고 있는 그 어떠한 그런 시류 왜 하나를 그냥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냥 날개 하나 갖고 뺑뺑뺑 도는 거야. 빨리 양날개를 우리가 갖춰서 정말 바람직한 우리의 목적지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전통과 현대성은 그런 관계에 있다. 늘 그런 생각을. 이런 흑발이 어느덧 백발이 돼야. 이게 내 일회개인전 팜프렛이에요. 1976년 일회개인전. 이 표지, 이 글은 최순호 선생님 친필이신데 참 제가 선생님 보기 참 많아요. 선생님이 성은 써주시고 76년이면은 40년 전이죠. 일회개인전. 그때는 이태백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이 작품에 이태백의 시를 상감을 했어요. If I've no will to go from home, or have no urge the seas to roam, or turn my back on a distant star and never burn to wander far. 이 작가가 보여주는 어떤 그 뭐랄까 작품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의 어떤 그 뭐랄까 추구가 있겠는데 저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물레를 쓰지 않고 보통 도자기는 그릇인데 그릇이 이제 둥근 것이었는데 윤광조 선생은 그 둥근 것을 이제 깼다 할까 그 면으로 해서 또 그릇을 만든다 하는 것이 이제 아마 조형적으로
첫째의 어떤 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의 어떤 성취라고 한다면은 보통 그릇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보듬는다 할까 안으로 앉는 것인데, 당신의 어떤 작품에서는 보면은 입구를 완전히 열어 제쳐버리는, 아마 당신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어떤 분출하는 어떤 뭐 지향이랄까, 뭐 욕망 같은 것이 그렇게 나타났다. 그걸 기능성 위주로 열어놨다기보다도 제가 이제 꽉 막힌 것도 해봤지만은 내가 열이 많습니다. 그래서 꽉 막히면은 쳐다보는 순간 답답해갖고 이 열이 머리로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뚫어야 되겠구나. 난 그래, 제가 무슨 일을 판단할 때 되게 이런 방법을 써요. 이 일이 내가 하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몸에 열이 나나 안 나나 답답하면 그거 안 하는 거야. 그건 내가 안 하는 거야. 도예가로서 윤광조 선생님은 한국 특유의 그 자연 친화적인 소방미가 가장 그 중요한 미학적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박하다는 거는 자연과 가깝다. 그러니까 꾸밈이 없이 인위적인 그런 기교를 부리지 않고 저절로 우러나는 뭐 그런 미감인데, 윤광조 도예가의 경우는 이제 그런 한국인 특유의 소방미를 가장 현대적으로 개성한 작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작품의 그 미학적인 베이스를 보면은 불교의 그 선종에 심취를 하셔가지고 그 선종에서 오는 어떤 지금 여기 그 현존성, 그러니까 어떤 외부에 의해서 틀지어진 그런 또 규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해서 나오는 어떤 즉흥적인 그런 표현법이 현대 미술의 그 표현주의적인 특질과 굉장히 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연과 융화돼서 나오는 어떤 그 율려 같은 그 리듬감을 몸소 체득하셔서 몸에서 나오는 어떤 그 춤과 같은 리듬이 작품 속에 그대로 녹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스님, 소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소박하다, 소박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소박이라는 게 뭡니까? 그 소자는 흰빛 소자래. 그래서 하얀 흰 빛은 모든 색깔의 빛을 합치면 흰빛이 된대. 그런 뜻을 갖고 있다. 그 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된 그 큰 고목이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잔가지를 다 바람에, 태풍에, 비에 뭐 이런 것에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 둥지만 툭 갖고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박이래. 그렇게 소박이라고 하는 개념을 글자를 하나하나 풀어주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이걸 보니까.
문득 작업이 흐트러진다거나 마음이 흐트러질 때 반야신경을 각해요. 그 일종의 제 수행 방법이에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는 방법이 뭐냐면 반야신경이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처님의 말씀이 바로 공이야, 공. 비어 있음. 그 비어 있는데 잠시 어떠한 것이 잠깐 있다가 있을 때 우리가 바깥에서 보면 그것이다라고 얘기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매이지나 고정 개념 관련 그런 게 그렇죠. 없다. 네. 그 굉장히 큰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공으로 가는 길에는 그 불우라고 하는 것으로서 기존에 있는 그런 사고를 이렇게 하나하나 관념적으로 이렇게 체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에요. 바로 이것을 알게 되면 도일체고의 모든 그 고통스러운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그 글을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또 근데 그게 270자인데 매번 쓸 때마다 또 감회가 달라요. 그거 왜냐면 내가 그만큼 또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연륜에 따라서 그렇죠. 그걸 해석하는 게 또 네. 달라지더라고. 네. 그거조차도 나는 참 즐거워요. 그 귀알문이요. 붓으로 이렇게 화장토를 싹 발랐을 때 오는 그 부차죽, 그 현장성, 또 속도감 이런 것들은 뭐 다른 도자기에서는 볼 수가 없죠. 얘를 유독 우리나라 분청사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그 현장성, 속도감, 또 화장토의 농담을 이용해서 생기는 뭐랄까 변화, 그런 것들이 이제 즉흥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 작업의 아주 포인트죠. 완전히 자연이냐? 자연으로. 윤광조 선생님한테는 독서를 많이 하고 여행을 많이 한 그런 문인적 기질을 가진 분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내공으로 어우러져서 이제 그 작품에 담기기 때문에 그 작품에서 기운생동 하는데요. 저는 그 윤광조 선생님 작품에는 맑고 시원함이 담겨 있다, 고여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자연물에 가까워. 그게 아주 인공적인 조형이에요. 자연미가 훨씬 나아요.
이제 아침에 싹 여는데 산이 막 창문 앞에 성큼 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약간 뭐 그게 생겼나 어쩐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확 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산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사실은 또 계속 생각해보면 산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은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근데 그 당시는 나한테 성큼 움직였죠. 그래서 제가 그 후에 작품 주제가 이제 산이 움직인다. 삼동. 고전에는 카오스. 예, 우리 시대가 너무 혼돈스럽다. 그래갖고 그 주제로 작업을 했는데 그 산이 싹 창문으로 왔을 때 제가 카오스 작업을 시작한 지 10여 년, 10년인가 12년쯤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산이 쑥 들어온 거야. 광조야 이제 주제 좀 바꿔라. 시간이 됐다. 그런 걸 듣는 거예요. 94년도에 선생님께서 이제 경주 안강으로 이주를 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되고, 이 안강이 이제 그 바람골인데다가 주변이 이제 그 산으로 둘러싸인 그런 지역 속에서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그 자연 환경과의 그 교류, 매일 그 자연을 접하시면서 어떤 그 자연으로부터 새로운 그 에너지를 직접 이렇게 받으시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형물들이 나오다 보니까 94년도 이후 작품들을 보면은 그런 그 지역적인 어떤 환경이 좀 더 녹아들어 있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들이 좀 더 자유로워졌다. 어떤 그 나무의 형태라든지 어떤 그 산이 이렇게 좀 기울어 있는 듯한 형태. 그러니까 어떤 그 정지된 형태나 그 움직이는 형태 속에서도 그 에너지, 그 율동하는 그 생명의 에너지를 몸소 체득하고 자유로운 그 변형의 시기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깨지면 이런 소리가 나요. 사실 저는 그 윤광조 선생의 작품을 한국적 미의 그런 그 새로운 하나의 그 유형으로서 이분의 작품 재개를 봐야 되고, 또 특히 그러한 것이 지금 상당히 어떤 그 세계적인 안목들에 의해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미술의 어떤 그런 그 세계 미사 속에서의 어떤 가능성을 윤광조 선생의 작품 세계 내지는 그런 그 창작 세계를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윤광조 선생의 그런 그 도예는 한국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특별한 그런 그 위치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He's really renowned artist master in the world, changing this buncheong ceramic, which is really well-known, unique type of the ceramic here in our history. He changed it. He translated to the contemporary art style. He's really renowned artist master in the world. 진심으로 여기 Really, 오신 really. 것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I just take my camping car and then I just go around, travel around freely. 그러면 이제 그때 좋은 생각을 스케치하고 메모하고 Then you can get the inspiration and you make a note for that.
네 면에다가 For each side, 급월당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길 겁니다. he will engrave these three characters, 급월당.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have Mr. Yoon Kwang-cho's collection in the at the V&A because his work sits primarily within the Korean collection, and within it we have ceramics from the Shilla dynasty, as well as Celadon from the Goryeo dynasty, as well as of course Buncheongware from the Joseon dynasty, together with white porcelain and blue and white porcelain. But the museum also continues to collect contemporary crafts and design by Korean artists. So it's important that we show this continuity of the Korean ceramic culture. Especially for Mr. Yoon, he uses a very traditional technique, but has interpreted it in a very contemporary aesthetic. So I think it's important to show these two sides of Korea in the collection of the V&A. So earlier this year, I was taking a class on Korean art taught by Dr. Frank Chance at University of Pennsylvania, and we visited the Philadelphia Museum of Art, which was one of the first places that Yoon showed his ceramics internationally. So now they have a small collection of his ceramic work in the Korea Gallery, and they show it next to historical Buncheongware from the Joseon dynasty. So earlier this year when I was visiting the Korea Gallery at the Pennsylvania Museum of Art, I was struck by how his works resonate with historical Buncheongware, and also how they sort of diverge from history and become contemporary ceramics. I usually study pre-modern artists, so I never have a chance to meet someone that I'm learning about. So I wanted to see sort of how his environment affects his artistic production. And driving up, I see there's like a big lake there in front of the studio, and it all sort of makes sense how he looks at the mountain every day while he creates his works. 이 태풍이 지나간 끝이 돼갖고 하늘의 구름 색깔하고 이 산의 색깔하고도 참 아주 특별해요. 그래서 이 산의 모양, 산이 계절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저 모양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작품 속에 이 산의 모양, 저 선, 느낌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럽게 들어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거 이쁘시죠? 다 마음에 드네. 급자가 제일 잘 되네.
저는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예전에 이제 도자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홍대 미대를 들어갔는데 네. 우연히 이 외국 서적을 다루는 그 책방에 갔다가 그 당시에는 미시마라고 그랬어요. 석삼자 선도자. 아, 분정사기를 분정사기. 일본말로. 일본식 표현이죠. 그 책을 우연히 봤는데 그게 나중에 이제 보니까 분청이었어요. 근데 그걸 보는 순간에 막 아주 그냥 전율을 느꼈어요. 어떻게 이런 도자기가 다 있을 수가 있는가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제 그런 불교의 성격에 따라서 이런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씨앗은 역시 고희수 선생님의 분청사기는 선정미술이다라는 그 한 문장 때문에 근데 그 말에 오온도 저희 고희섭 선생님이 당신의 그 논거에 쓰셨어. 이런 일괄의 이 도자기를 분장회청사기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이제 약칭해갖고 최순 선생님께서 분청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만들어내신 거죠. 네, 선생님이 또 저를 또 이렇게 잘 봐주시고 이쁘게 봐주셔갖고 당호도 이렇게 친필로 써주셨죠. 물 길어 올릴 이 획은 도들무늬로 했어요. 배경은 이남원을 찍었어. 쫙. 달월자. 그 달은 그냥 그림으로. 그림. 이 구워 나오면은 왜 구름 사이에 이렇게 달이 싹 비치는 거 있죠? 그런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골당. 이 당자는 전체를 두꺼운 귀알로 바르고 글씨는 지푸라기를 뭉쳐가지고 당자를 썼어요. 이 획이 지나가는 속도감, 그다음에 화장토가 긁히는 맛, 이런 순간의 그 맛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 기법이 사실은 내가 참 즐겨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분청이 갖고 있는 그 힘 있는 붓질, 또 그 위에 지푸라기로 무심하게 그냥 확 그어된 그 획의 그 살아 움직임, 이런 조화를 난 참 좋아해요. 여기는 이태백의 시 중에 산중문답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이 내용은 간단히 풀어보면은 왜 이 깊은 산중에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 그래서 소이부답이래. 이게 아주 유명한. 빙그레 웃으며 답을 하지 않았어. 심장한 도화 유수라. 마음이 편안하고. 그래서 복숭아 꽃잎을 흐르는 물에 쓱 띄었어. 그런 아주 참 좋은 시예요. 이 시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작업실 주변의 환경하고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볼 땅, 내 당호이면서 내 작업장, 그 작업장에 잘 어울리는 이태백의 시를 이건 이제 상감 기법으로 했죠, 그죠? 이렇게 기법을 서로 달리하면서 이 내면의 글자를 새겼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건 내 독자적인 기법인데 여러 가지 태토와 화장토를 이렇게 섞어서 아주 불규칙하게 이렇게 여기다 묻혔어. 왜 이 바위 같은 데 보면 오래된 바위는 그 검버섯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울퉁불퉁. 그런 오래된 세월 같은 것을 표현하는 데는 또 이 기법이 참 좋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기법을 했어요. 이건 무슨 표시냐면은, 반개라고 그러는데 아주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성스러운 곳을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스러운 곳이다. 그런 이제 표식이죠. 그러니까 나는 그볼 땅이 성스러운 곳이다. 제가 혼자서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빙그레 웃는 거예요. 뭐가 성스럽긴. 근데 성스럽다. 이렇게 해놓고 내가 혼자 좋아하는 거예요. 예. 사실 저는 그 윤광조 선생의 작품을 무의의 경지 뭐 이런 쪽하고도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장르를 불문하고 제가 봤을 때 한국 미술사의 가장 이 최고의 경지이면서 특징적인 그런 창생적 창작관의 한 소산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삶과 예술이 하나가 된 이제 그런 이 경지.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유어의 예술을 뭐 탐닉이랄까, 그 예술 하나의 대상화하고 또는 자연을 대상화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 자체로서 그것과 합일된 그래서 이 양자가 구분이 없는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광조 선생님은 감성과 지성, 자유정신, 또 한국적 풍토성 이런 거를 잘 갖추면서 세계적 보편성까지 잘 갖춘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도자사가 도저히 맥을 이어가는데 윤광조 선생님이 큰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작업을 뭐로 할 거라고 다음은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얘기했던 대로 합시다. If I've no will to go from home, or have no urge the seas to roam, or turn my back on a distant star and never burn to wander far, it's not because of fear, it's because my God